저한테 은근히 오는 질문 중에 결혼 관련된 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꼭 오더라고요.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, 이번 질문도 그래요. 돈 보고 하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, 나이 차이가 9살 정도 나는데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, 뭐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. 근데 사실 저도 결혼 안 해봤는데 이런 답변을 좀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냥 제 견해가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딱 그 정도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결혼은 두 가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.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죠. 두 개 다 완벽하게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. 반대로 사랑만 보고 결혼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. 둘 다 문제가 있으니 어쩌라는 거야, 뭐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동서고금 막론하고 돈이 없는 쪽보다 돈이 많은 쪽이 더 행복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. 당연히 돈이 더 없더라도 돈 많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건 소수예요. 그 수치 차이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. 같은 나라 사람끼리 비교한다면 더 명확해지죠.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다면, 경제력이 차이가 나는데도 내가 그런 사람을 운 좋게 만났다면, 그리고 상대방도 결혼을 원한다면, 거기서 본인은 결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갈팡질팡하는 마음이고 중간 지점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라면 저는 결혼을 하는 쪽을 더 추천드려요. 가끔 돈 보고 결혼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던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.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차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건 심각한 오류예요. 이게 심리학 용어로 언더도그마예요. 그래서 사실상 돈을 보고 결혼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린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. 근데 반대로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. 내 문제를 내가 고쳐야죠. 여튼 결혼도 안 해본 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웃기지만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. 그치만 제가 다른 여러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만 골라 하면서 양비론적인 결론을 내버리면 이 주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제가 질문자님 개인 한 분의 질문을 듣고 그걸 주제로 두고 영상을 다루는데, 그리고 또 제 판단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.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. 잘 살펴봤는데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싶은 쪽에 마음이 더 기울어 있다면 일단 그 마음이 단지 그냥 결혼이 겁이 나서 그런 건지 이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. 그게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갈팡질팡하는 거라면 저는 하는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. 꼭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. 그냥 제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. 이쪽을 좀 더 추천한다고.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. 대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보면 좋다고 생각해요. 내가 얼마나 감수성이 많은 사람인지,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중요한 사람인지, 내가 얼마나 신경성이 높은 사람인지, 내가 결혼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낙관적일 수 있는 사람인지, 오히려 할 일이 없어져 버려서 우울해지는 사람은 아닌지, 돈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사람과 놓고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, 이런 심도 깊은 질문들을 스스로 자문하고 깊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빅5 표준 성격 테스트 이야기를 제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데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. 일단 과학적인 성격 테스트는 안 해봤으면 당연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결혼하기 전이라면 더더욱이요. 한번 제대로 테스트 해보시면 본인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. 본인 스스로를 더 잘할 수 있어요. 빅5와 같이 주류가 되는 성격 테스트 중에 아주 유명한 MBTI라는 성격 테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유형 위주로만 성격을 나눕니다. 그래서 본인의 게으름, 성실함, 얼마만큼 이기적인지, 이타적인지, 평균적인 건지 뭐 이런 게 나오지가 않죠. 뭐 그냥 용이 주도한 지도자형, 선의의 옹호자형, 대담한 통솔자형 이런 식으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유형을 나눕니다. 그래도 도움이 약간 되긴 하지만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좋아요. 하지만 빅5는 달라요. 본인의 우호성, 성실성, 신경성, 개방성, 외향성 이 5가지를 매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요.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닌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, 피폐해졌는지, 얼마나 불안한지, 얼마나 우울한지, 얼마나 충동성이 강한지, 스트레스 민감성이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요. 그래서 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내 성격만 보더라도요. 이대로 가면 몰락하겠다 이런 걸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꼭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MBTI는
그런 부분에선 영 꽝이죠.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꽤 많죠.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빅5 성격 테스트로 다 넘어간 겁니다. 만약 내가 신경성이 매우 높고 스트레스 민감성이 매우 높으면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. 오히려 성실성이 스트레스 민감성과 신경성을 많이 잡아주다 보니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그냥 돈 많아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사는 게 본인한테 더 행복한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. 일을 오랫동안 안 해서 공허해지고 무료해지고 우울증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. 이런 걸 보시라는 겁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상대와 균형 맞추기도 더 수월해요. 내가 고칠 점도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깊은 자문들도 좀 많이 던져보시고요. 그렇게 깊은 자문을 해봤는데도 마음이 갈팡질팡 중간 지점에 놓여 있다면 단지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운 거라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겁을 먹은 거라면 그 어떤 사람과 하더라도 갈팡질팡 할 것이고 두려움이 일어날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요 정도인데 결혼을 아직 안 해본 제 말이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. 제가 미리 해봤다면 좀 더 깊은 조언이 가능했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식견이 짧네요. 죄송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